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포 초대석 시간에는요, 저희 애틀란타뿐만이 아니라 조지아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6개 주 지역, 거기에 이제 버진 아일랜드에다가 푸에르토리코까지 상당히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계시는 주 애틀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서상표 총영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총영사님 부임하신 지 벌써 석 달 됐습니다. 관할 지역 둘러보신 소감 어떠신가요? 오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조지아를 포함해서 미국 동남부 지역이 상당히 이제 그 경제가 확장이 되고 인구도 늘어나고 네. 그 핫한 지역이다라고 얘기는 듣고 왔는데 실제로 와 보니까 상당히 그 아틀란타도 번잡하고 그리고 그 조지아주도 성장이 많이 했고요. 사실 뭐 네. 제가 한 30년 전에 여기서 그 연수를 했었을 때 그때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메트로 아틀란타 지역도 그 당시에는 네. 250만 명 250만. 네. 근데 지금 한 500만 명 훨씬 넘어가죠. 예. 네. 그리고 조지아주만 해도 거의 그 700만에서 한 1200만 정도로 성장했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인구가 그렇게 늘었다는 얘기는 여기 비즈니스도 늘고 기업도 늘고 그래서 한인 커뮤니티를 이렇게 봤더니 제가 있었을 때 예전보다도 한 7, 8배 그러니까 당시에는 한 10,000명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한 15,000명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네. 교민분들이. 근데 지금은 한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기업도 사실 한국 기업이라고 하면 삼성이 이제 그 지금도 있는데 베스트바이에서 전자제품 팔고 네. 그리고 그 저희 대우전자 지금 없었죠. 대우전자가 네. 조금 팔고 있었고 현대 포니차가 조금 이제 포니 네. 있었을 텐데 지금 네.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 도로에 보면 현대 기아차가 다 다니고 있고 우리 기업이 한 250개 이상 지금 들어와서 네. 한인 그 기업이라는 커뮤니티가 많이 성장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뭐 3개월 이렇게 된 것 같은데 3개월이 어떻게 지나갔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바쁘게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공무원이 바쁘게 지냈다라는 거 국민들한테 좋은 얘기인 것 같고요. 네. 한국하고 조지아주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조지아주에 투자하고 진출한 한국 기업 많다는 얘기도 이해해 주셨고 또 기업들이 그런데 지역사회 특히 한인사회에 기여하는 바는 그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이런 소문도 나 있더라고요. 한인들 조심해라. 이런 소문도 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총영사님 어떤 생각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 뭐 이제 3개월 된 저의 경험 가지고 다 이렇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이에 여기 투자한 한국 기업도 여러 군데 방문도 해봤고, 네. 한국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뭐 어려운 점이 있고, 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한인 기업들이 여기,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들어와서, 결국은 여기 미국에서 비즈니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비즈니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요즘 다 글로벌 기업이 돼서 그 한국 기업들이 네. 나름의 그 인포메이션도 있고 나름의 노하우도 있겠지만 네. 실제로 여기서 살고 있는 그 한인들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기업들이 한인들하고의 그 접촉면이 그 고용부터 시작해서 네. 계속 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게 점차 이제 그 정착이 되고 더 하면 여러 형태로 결국 이제 여기 있는 한인들도 미국 분들 아니에요? 네.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인들이 그 기반이 되고 그리고 미국에 확대할 수 있던 그런 협력이라든지 그런 분야들이 점점 더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한인들을 피한다 이런 얘기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이 근래 들어서 상당히 한국하고 친밀해지는 느낌을 저희 교민들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특별히 이제 연방 하원에서도 코리아 코커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연방 상원에서도 코리아 코커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상원에 만들어진 코리아 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의 또 존 오소프 상원의원이 거기 공동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애매한 좀 부분이 있어요. 지금 조지아 주 내에서 연방 상원 2명은 민주당인데 근데 조지아 주 정부나 혹은 조지아 주 의회는 지금 공화당이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이 유독 한국하고 친밀함을 자꾸 드러내는 그런 이제 분위기.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나쁠 거 없을 것 같은데 교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민주당 상원의원이 자꾸 한국하고 친한 척 하는데 사실은 또 상당히 오래전부터 공화당 주지사들이 또 한국하고 계속 깊은 관계를 가져왔단 말이죠. 실제로 한국 정부에서는 과연 그러면 이 정치적인 이 양쪽의 접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사실 궁금하거든요. 근데 뭐 이제 한국 정부라고 할 건 아니고 사실 이제 이게 미국 그 국내 정치 문제고. 네. 근데 이제 그 외교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외교는 정부를 상대로 일을 네네. 하잖아요. 네. 작게 보면 총회가 되면 주정부 상대로 일을 하고. 네. 정부는 항상 어느 나라 바뀌기 때문에. 네. 저희 정부라는 거는 외교는 기본적으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이 저희는 이제 같이 하고 있고. 네. 아무래도 현직 정부하고는 뭐 실질적인 일을 하니까 협력이 많아지겠죠. 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국경일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때 네. 여기 뭐라 그러나 의원, 네. 의회 네. 네. 의회 보니까 한국분 두 분이 그렇죠. 의원을 하시고 계시는데 공화당, 민주당 한 분씩 한 명씩 딱 네, 뭐 맞습니다. 아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협력하는 분위기하고 네. 결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기본적으로 목적이 미국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경쟁하는 거고. 네. 저희는 사실 이런 부분이 좋은 게 어차피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서로 한국하고 친하다는 거는 우리 기업에 대한 혜택이 더 많을 거라는 거고. 네. 네. 그리고 우리 기업들도 여기서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정책의 변화가 없을 거다라는 그런 미리 짐작도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행복한 입장이죠. 행복한 입장? 행복한 입장이다. 서로 다 모르겠다 그러면 난처하잖아요. 그렇죠. 알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다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면 표현이 맞나보죠. 내 자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라 그러면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보긴 봐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우리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우리 기업들을 대우하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는 그거는 저희가 이제 주의 깊게 보긴 봐야죠. 바이든 대통령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케미컬이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게 되면은 한반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자꾸 계셔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여튼 한국 정부는 어느 정부가 들어오고 어느 미국의 대통령이더라도 아주 케미가 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케미 관계에 나오니까 이제 한미 동맹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 또 70주년이기도 하고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미 육군 보병 훈련소 중에서는 제일 큰 보병 훈련소가 조지아주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핵 잠수함 시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안보 국방부에 계신 이제 몇 분이 조지아주 와가지고 핵 잠수함에 직접 탑승하는 그런 이제 일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애틀란타 총영사관 입장에서는 이런 한미 관계, 동맹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한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하고 있는 역할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글쎄 이제 저희가 이제 우연찮게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임도 그 해에 와가지고, 네. 그래서 좀 더 바쁜 것 같아요. 한미동맹이 우리가 이제 안보동맹이다, 군사동맹이다라고 1953년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사실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거죠. 왜? 경제가 발전하려면 사회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네.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안보동맹으로 해서 우리 굳건한 안보를 받쳐줬기 때문에 네. 우리 기업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경제 발전에 노력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토대로 우리가 한미동맹을 유지를 해왔고, 이제 70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안보 측면은 우리도 이제 굳건해지니까, 네. 한미동맹이 진화를 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경제도 굳건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문화동맹 얘기까지 나오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경제동맹이라고 하면, 지금 조지아주만 이렇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경제동맹이라는 게 세계가 글로벌라이즈 돼 있기 때문에, 네. 글로벌화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세계의 그 물류를, 물건을 그 만드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거기에 그 미국과 한국이 협력을 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금 상당히 확대가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조지아가 이렇게 포커스를 받는 게 그런 글로벌 그 물류에서 생산하는 것들이 그 조지아주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총영사관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 기업들도 잘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우리 그 새로 진화된 그 우리 그 경제 그 글로벌 체인에서 한국 기업들이 그 미국 기업들하고 할 수 있는 것들, 주정부에서 주는 혜택들, 네. 그런 것들을 잘 이제 관리를 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네. 뭐 아무리 70년이 됐지만 그 군사동맹, 안보동맹에 우리 그 기여를 하셨던 우리 이제 베테랑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저도 깜짝깜짝 놀라요. 네. 제가 이렇게 행사를 가면 그 연세 드신 그 미국 분이 저한테 이렇게 다가와서 본인이 그 52년, 뭐 53년, 어떤 분은 53년에 한국전에 참전을 했다. 야. 그리고 네.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결국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이제 참전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 보고 자기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시겠죠. 영어로 proud of that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우리가 이제 우리 베테랑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행사가 많거든요. 총영사관에서. 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나가고 우리가 이제 갚을 수 있는 나라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열심히 좀 해나가고 있으면 총영사관 차원에서.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보훈 쪽 관련한 행사가 많은 건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리고 또 사실 또 경제통으로 구분되는 외교관이세요. 사실은 총영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조지아주 한국하고 이런 경제 관계가 더 깊다 보니까 이런 경제통 총영사님을 또 보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희가 하게 되는데, 문화 쪽은 교류가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조금 좀 아리까리. 근데 이 문화가요. 네. 저도 이렇게 참 우리 저희 총영사로 여기 있지만 대한민국 외교관으로서 이렇게 좀 보람이 있다는 게 참 문화인데. 네. 얼마 전에 저희가 여기 마틴 루터킹 센터에서 네. 인터내셔널 이렇게 페어 비슷한 거를 하면서 예. 각국 총영사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문화도 전시를 하고. 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고민을 했어요. 우리는 특별하게 준비된 것도 없고, 갑자기 이제 2년 만에 네네. 연락이 왔는데, 네. 근데 우리는 한국 문화를 미국에 알려줄 만한 그런 우리 민간 여기 단체들도, 그래서 거기 우리 국악 하시고 이제 전통하는 그쪽에서 문화원 단체에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주 성공적으로 네. 많이 했는데, 다른 이렇게 총영사관들을 보면 네. 그런 소스가 없으니까, 문화에 대한 소스가 없기 때문에 네. 자체적으로 그냥 팜플렛이나 주고 그런데 이 한국은 너무 좀 다양한 것 같고, 얼마 전에 우리 또 코리안 페스티벌 한인회관을 했잖아요. 네네. 저 깜짝 놀란 게 수많은 인파들이 네네. 몰려 들어와서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하고, 그게 이제 우리 한인뿐만 아니라 로컬 분들도 많이 이제 참여하셔서 네. 하는 거 보고, 네. 이게 좀 한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가 진짜 동맹이란 말을 써도 처음엔 지금 얘기하신 대로 네. 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낀 바로는 이게 동맹이라는 말을 써도 이렇게 부끄럽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저희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그런 변화를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건 참 좋은데, 정작 한인 사회 내에서는 지금 약간 문제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요. 하나가 한국 사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양극화되어져 있어서 그 분위기가 그대로 지금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우리 동포 사회에서도 이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것이 그대로 전달되면서 지금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동포 사회가 정치 세력에 좌우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를 대표하시는 총영사관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한마디로 대답하면 역할이 네. 없죠. 네. 역할이 없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하는 정치의 이런 분조라라는 게 사실 한국 사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시면 네. 미국 사회도 있고,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정치의 분절화라고 그러나 그런 게 이제 분리된 것들이 네. 결국은 그 사회 발전을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정책이 더 맞느냐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경쟁은 치열하게 하고 또 경쟁이 끝나고 또 뒷자리 가면 또 뭐 잘 지내고. 근데 제가 지금 여태까지 또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네. 뭐 우리 여기 한인 커뮤니티에서 물론 그 정치적인 본인 정책이라든지 입장들은 다 갖고 계셔도 그거는 뭐 이제 그거고. 네. 그리고 그거는 그거지만 한인 커뮤니티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시는 부분들은 다 한 마음을 갖고 가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역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없고. 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한인 커뮤니티가 그래도 하여튼 발전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한번 저도 이제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제 많은 동포들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나온 총영사니까 윤석열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보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교민들한테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공무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아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가 파키스탄 대사하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파키스탄. 그때는 이제 문재인 사람이고 요번에 네.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정무직이 있고 일반직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무직은 뭐 아시겠지만 다 이제 장차관급이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은 다 일반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렇게 들어오면 네. 선택받은 국민의 정부의 그런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파키스탄에 있을 때는 문재인 정부 정책을 열심히 수행했고 또 여기 와서 또 윤석열 정부 그것이 저희 이제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차세대 지원, 이게 상당히 또 이 동포사회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고, 소중한 부분이긴 합니다.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문제, 이건 뭐 반복적으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로부터 지원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솔직히 잘 모르는 부분이어서 여쭤봅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 정부는 교민 사회에 대해서는 지원 업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커넥션이라고 그러나 네. 어떻게 연결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게 이제 한국 정부인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커뮤니티는 미국에 이주를 하셔서 미국에서 성공을 하시고 미국 사회에 기여를 하시면서 네.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발전시키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 재외동포 쪽이 또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해외에 나가시는 한인들이 상당히 성장을 했고 한국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면서 한국과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여기를 따지면 미국이죠. 미국과 한국의 동시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여기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나갈 차세대들을 서울에 초청을 한다거나 그래서 네. 같이 정책 대화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런 분들을 좀 같이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그런 것들을 일부를 하고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한인 이 차세대 분들이 결국은 우리 미국 여기 살고 있는 사회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한국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양국 관계 발전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차세대 분들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시작은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인정받는 시민이 되는 것이 일단 첫 단계여야 되는 거겠네요. 그리고 나서 한국과의 관계에 기여. 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뭐를 해서 여기서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역할이 크지는 않으시죠. 네. 우리 한인 커뮤니티 분들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네. 차세대들이 제대로라고 하기 뭐지만 큰 롤을 여기 미국에서 할 수 있게 성장을 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분들이 플러스 한국과 미국 관계를 더 긴밀히 해주고 한국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사실 한국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서 양국 관계도 더 도움이 되지 않나. 그게 가장 큰 포인트죠. 잘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저 애틀란타 한인 사회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지금 이제 안전 문제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총영사관 입장에서는 동포들, 미국에 살고 있는 뭐 영주권자니 시민권자니 이런 동포들도 뭐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1차적으로는 한국 국적자들의 안전 문제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뭐 재외국민 보호위에서 정부 측에서 하고 있는 역할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죠. 네네. 안전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경찰 영사도 파견 나와 있는데 한인 커뮤니티가 그 예전에 비해서 많이 확장이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한인 커뮤니티마다 우리 경찰 영사를 이제 위시로 해서 네. 저희가 긴밀하게 해서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은 좀 더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협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그 한인 커뮤니티가 좀 안전한 지역으로 이미지가 될 수 있게, 이미지화 될 수 있게.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그렇죠. 그걸 위해서 또 이제 한인분들이 모여서 또 역할을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런 한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여기 스완이니 둘루스니 도라비레 버케든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진짜 안전 지역이고 좀 발전된 지역이고 그런 식으로 좀 만들 수 있게 협의도 해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 한인분들이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런 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거죠. 안전 플러스 그 한인 지역이 안전한 지역이라고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거기를 위해서 좀 우리도 최대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 영사 콜센터 운영하는 거, 이게 총영사관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연락 오면 그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영사 콜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건 거기서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가 상시 이제 받는 전화번호가 있고 다 공지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연락을 오시면 필요하면 영사 콜센터도 연결해드리고 그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네. 애틀란타에는 총영사관도 있지만은, 이제 코트라 무역관도 있고요. 교육원도 있습니다. 교육원은 교육부 쪽에서 하는 거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한국문화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왜 아틀란타에는 한국문화원은 없는가? 이런 이야기 하고요. 또 한국관광공사도 뉴욕에 보면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틀란타도 한국에 관심 많은 미국인들 많은데 한국관광공사 아틀란타 사무실 왜 안 생기나? 총회장님 혹시 이런 거 설치될 계획이 있나요? 한국 정부가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관을 설치하는 거는 또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고 정책 플러스 예산. 그게 이제 되고 조직도 이제 관계하고 그런 여러 부처들이 관장한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국 지역을 보면 그동안에는 이제 초점이 많이 갔던 게 뉴욕이라든지 LA. 그런데 지금 우리 아틀란타 지역, 조지아 지역에서 이 동남부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기관 신설할 때 있어서 아무래도 많은 고려가 되고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화원도 필요하고 관광공사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우리 한국의 관광 자원을 미국에 소개시켜주는 건데 지금 충분히 한인 커뮤니티가 발달되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 총영사관 입장에서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좀 효과가 더 많다는 것들이 증명이 되면 차차 저희가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겠죠. 지금 총 선생님이 직접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 없으신가요? 기본적으로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다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팔로우업을 하고 있긴 있는데, 정부 프로세스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계속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문화원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좀, 왜냐하면 조지아주가 영화 산업으로 이제 미국에서 넘버 3까지 되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 영화도 상당히 많이, 저희가 한 10여 년 전에 애틀란타 총영사관이 주최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영화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 끊겨 있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고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케이팝은 그냥 내비둬도 상업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영화라든가 혹은 K 클래식이라든가 이런 좀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정부가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그런 부분들 저희도 한번 보고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상업적인 이유도 좀 많이 들어가 있을 수 같아요. 네, 네. 그런 네. 부분들도 이제 정부의 정책이 있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나가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 뭐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제약이 돼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 또 따로 저희가 더 나누도록 하겠고요. 간단한 질문인데 지금 총영사관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뭐 그 외교관으로 파견된 분들이 한 10분 계시고 네. 그리고 행정 그 도와주시는 그 분들이 한 10대 분 계셔서 한 20명이 좀 넘게 있죠. 예. 굉장히 늘어났네요, 예전에 비하면. 뭐 제가 사실 그 옛날 얘기 또 30년 30년 전 외교관이 한 5명이고 행정직원이 한 5명, 6명 정도 네, 한 2배 정도 늘어났는데 근데 사실 그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렇네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5배, 6배, 7배 늘어났는데 그렇죠. 네. 총영사관은 뭐 이제 2배 정도 그때 비교하면 늘어난 거고 그리고 경제도 보면 경제 업무도 뭐 그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인원 가지고 우리가 영사 서비스라든지 금인 그 기업 서비스들을 얼마나 할 수는 모르겠지만 제한된 우리 인적 자원을 가지고 최대한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저 오자마자 바로 이제 들었던 게 그 전화를 잘 안 받는다. 그런 문제도 좀 더 잘 받게 네. 시스템을 좀 개조를 하고 좀 있는데요. 네. 하여튼 그 제한된 그 인적 자원을 갖고 최대한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그 직원들하고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좀 더 좋은 서비스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애틀란타에 살고 있는 동포 입장에서는 총영사관 인원을 좀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동포들의 바람이고요, 사실은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틀란타에는 아직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어디나 그 뭔가 이제 방문하면 거기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좀 근데 예전에는 그 정도가 아틀란타가 그런 그 미국 동남부가 그런 그 위치에 있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틀란타를 안 오고는 안 될 정도로 아틀란타 이 지역 동남부 지역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주 그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께서 오실 거라고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매년 한 번이라도 모셔드시겠나 뭐 이렇게 기대는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야 뭐 영광이죠. 대통령이 방문해주면 동포들이 얼마나 또 기가 살아나겠습니까, 사실.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저희 애틀란타 지역, 그 동남부 지역에 있는 동포들에게 지금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 아틀란타라든지 미국 동남부에 있는 한인들은 어떻게 보면 숨어 계시는 분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나타나지 않는 분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그 한국의 위상도 커지고 한국 커뮤니티도 커지고 기업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국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한편으로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그 한인의 그 뭐 우수성이라고 그럴까 그건 좀 유치하지만 한인들의 그런 그 자긍심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하시면 이 한인 커뮤니티도 발전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우리 한국 기업도 더 잘 되고 한미 관계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뭐 따로 당부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뭐 3개월 경험이지만 너무도 잘 하고들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고 제가 그때마다 이제 우리 그 다 만나서 우리 그 교민분들 하면서 기업인들 만나서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 또 다시 얘기를 하고 그러고 그렇게도록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총영사님도 매년 저희와 인터뷰를 매년이라고 뭐 매달까지는 힘들어도 자주 자주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지금 이제 애틀란타 총영사관에 새로 부임하신 우리 서살표 총영사님 경제통으로 분류되는 분이셔서 저희 조지아주 한국과 조지아주의 관계로 보았을 때는 뭐 조지아주뿐만이 아니고요, 뭐 테네시, 엘라바마까지 사실 동남부 지역 전체가 한국과 점점 더 깊은 관계가 맺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한국에 관심 가져주시는 것만큼 총영사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관심 가지시고 좋은 의견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자꾸 해야 그래야 또 저희가 더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아주 귀한 시간 내주신 총영사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